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의 케이스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입이 나오고 무엇보다 팔자주름이 깊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팔자가 굉장히 깊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팔자가 뚜렷하고 입은 나왔는데 턱은 좀 작은 편이셨습니다. CT의 측면에서 보셔도 턱은 평균적인 남자분 치고는 약간 작고 약간 뒤에 있으셨고 상악은 돌출이 된 상태셨습니다. 상악과 하악 모두 4mm 후퇴를 하고 턱 끝은 2mm 전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전에 지금 파노라마 뷰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파노라마를 보시면 4번 치아들이 삭제가 되고 그 사이 틈을 이용을 해서 절고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절고선이 더 잘 보이는데 보시면 틈이 한 1에서 1.5mm 정도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딱 필요한 만큼만 절골이 되었고 턱 끝 부분도 절고선이 흐릿하게 살짝살짝 비치는 것으로 봐서 뼈와 뼈 사이에 틈이 거의 없이 정확하게 뼈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뼈가 다 제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동된 앞쪽 뼈와 뒤쪽 뼈 사이의 틈은 뚜렷하게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턱 밑에 붓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턱 밑에 붓기는 개인적인 피부 특성이나 또 얼마나 잘 붓는지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 또 얼만큼 수술 후에 이런 테이프로 압박을 하거나 땡기미 등을 착용을 하거나 또는 냉찜질 같은 것을 열심히 하는지 이 환자분의 협조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붓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붓기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정 중간에도 오셨지만 교정을 모두 마친 후에 오셔서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정면 안모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입이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팔자주름의 깊이가 훨씬 얕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내용을 만들었지만 보통 나이가 들면 팔자주름이 깊어지지만 이렇게 입이 많이 나온 분들은 이 볼처짐에 의해서 생긴 팔자주름이 아니라 입이 나옴으로 인해서 역팔자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입이 들어가게 된다면 볼과 입 사이의 경계 부분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훨씬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들어가면서 이런 팔자주름도 해결이 되지만 퉁명스럽게 많이 튀어나온 입술 그리고 특히 아랫입술에 이런 근육이 뭉쳐있는 그런 어색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입술 그리고 턱끝 모양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얼굴 보셔도 아까 이렇게 윗입술이 나와 보였던 그런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입술에서 아래 턱 끝으로 연결되는 이런 턱선 모양도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뼈와 연부조직 중천 모드에서 보시면 코, 윗입술, 아랫입술, 턱끝 이런 모양이 아주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골격을 덮고 있는 피부, 입술 이런 연부조직의 모양도 수술 직후에 비해서 균일하게 바뀌어서 이런 골격의 변화를 모두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에서 보셔도 아까 뚜렷하게 보였던 그런 팔자주름이 보이지 않고 윗입술, 아랫입술이 훨씬 가지런하고 편안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턱끝도 좀 더 남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이런 이상적인 턱끝의 위치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술 전에 양쪽 부비동이 비교적 깨끗하지만 왼쪽 상악동에 약간의 부비동 염증이 있었는데 수술 한 달째는 왼쪽 부비동에 뭐가 많이 가득 차 있죠. 오른쪽은 깨끗하지만 왼쪽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올수록 거의 전 상악 부비동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엑시알 뷰에서도 지금 아래쪽으로 오면 오른쪽 왼쪽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절골선 보시면 특히 상악골은 균일하게 앞쪽 뼈와 뒤쪽 뼈가 평행하게 절골선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의 틈이 거의 남지 않아야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딱 이빨이 맞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정확하게 되고, 그만큼 틈이 적을수록 뼈 사이에 골 유합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잇몸으로 오시면 틈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셨을 때 보시면 아까 부비동에 꽉 차 있었던 증상들은 없어졌는데, 이제 왼쪽은 수술 전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되셨고요. 오른쪽에도 약간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감기로 이런 부비동염을 경험을 했지만, 감기만 조금 심하게 걸려도 저희가 부비동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약을 조금 더 드시거나 아니면 사실 약을 드시지 않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엑시알 뷰에서 보시면 부비동은 거의 깨끗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상악골의 절골선을 보시면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우리 피부 절개를 했을 때 잘 꼬매서 피부가 붙어도 흉이 남는 것처럼 뼈 사이에 약간의 이 아까 원래 있었던 절골선 흔적이 남아 있고요. 잇몸뼈는 워낙 그 재생력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잇몸 부분에는 그런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 위치도 모두 바르게 되고 치아 사이의 간격도 모두 균일하게 교정이 잘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 본 모습인데 그런 절골선이 모두 다 메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4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교정까지 모두 마무리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입이 나오고 특히 팔자주름이 깊은 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해결이 되고 또 턱끝 부분도 좀 더 남성적인 느낌으로 더 또렷한 턱선을 가지게 되셔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